네, 미국 국방부가 한반도 유사시에 중국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확보 등을 위해서 군사적 개입을 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소식은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가 최근 내놓은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중국군이 한반도 비상사태에 대비해 훈련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중, 지상, 해상 및 화생방 훈련을 하고 있으며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중국 지도부가 북중 접경 지역을 담당하는 북부 전구사령부에 작전을 지시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작전에는 난민 유입을 통제하기 위한 국경 장악,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를 확보하거나 북한을 완충지대로 유지하기 위한 군사적 개입이 포함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또 미 국방부는 중국이 대만 봉쇄는 물론 대만 연안의 섬이나 대만 전체를 점령하기 위한 상륙 작전 등을 감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중국군이 2027년까지 현대화 목표를 달성하면 대만과 통일을 추구하는 중국 공산당의 더 강력한 군사적 도구가 될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중국의 국방 예산도 눈여겨봤는데 지난해 국방 예산은 1년 전보다 6.8% 증가한 약 277조 원으로 중국 국내 총생산 GDP의 1.3%에 달했습니다. 중국은 핵 전력을 빠른 속도로 강화하면서 현재 400개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는 보유 핵탄두가 2035년에는 1,500개 정도로 늘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The challenge here is the more proliferation there is, the more concerning it is, the more destabilizing to the region it is. 중국의 핵탄두 보유 규모는 미국이나 러시아에 미치지 못하지만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고 미 국방부는 평가했습니다. 연합뉴스 김지수입니다. 일본은 북한과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대응해 반격 능력을 보유하겠다며 방위력 증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거리 미사일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데 미국제 순항 미사일 토마호크 구매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도쿄 박상현 특파원입니다. 일본 정부가 2027년까지 미국제 순항 미사일 토마호크를 최대 500발까지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일본이 토마호크 구매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졌으나 도입 시기와 수량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것은 처음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13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토마호크 구매 의향을 밝혔고 바이든 대통령도 판매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마호크는 사거리가 1250km 이상으로 위치 정보 시스템 등을 이용한 핀포인트 공격 능력으로 목표를 파괴합니다. 일본은 자국산 미사일 12식 지대함 유도탄이 실전 배치될 2026년 이전에 미사일 방어 공백을 메우기 위해 토마호크 도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토마호크가 배치되면 한반도와 중국 일부가 사정권에 들어오게 됩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과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대응해 추진하는 반격 능력 보유를 위해 장거리 미사일 확보 외에 공격 대상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소형 인공위성을 배치하는 계획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50기의 인공위성을 2024년부터 발사하기로 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비용을 반영한다는 겁니다. 도쿄에서 연합뉴스 박상현입니다. 미군 우주사령부가 북한 미사일 활동을 탐지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어떤 형태의 미사일을 쏘더라도 재빨리 탐지하고 추적하는 체제를 갖추겠다는 의미입니다. 정다혜 기자입니다. 제임스 디킨슨 미국 우주사령관은 북한의 미사일 활동과 관련해 경고를 줄 시스템을 만드는 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인도태평양 사령부 내에 창설된 우주군 구성군 사령부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동맹국들에 가능한 빨리 경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해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한 추적 시스템도 구축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디킨슨 사령관은 민간 시스템을 어떻게 포함할지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해 광범위한 미사일 추적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미국은 지난주 지역사령부인 인태사령부 예하에 우주군 구성군 사령부를 창설하며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최근 연이어 미사일 도발에 나선 북한에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이 같은 계획은 현재 추진 중인 주한미군 내 우주군 창설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우주군 예하부대를 설립하는 계획을 수립 중으로 북한 ICBM 감시뿐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한편 디킨슨 사령관은 독자 우주정거장 건설 등 우주 개발에 힘을 쏟고 있는 중국에 대해 미국과의 격차를 좁히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다희입니다. 오늘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 발사에 성공하고 이른바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지 5년이 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북한 매체는 화성 15형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최근 시험 발사에 성공한 신형 ICBM 화성 17형만 부각해 눈길을 끕니다. 지성림 기자입니다. 북한은 2017년 11월 29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 시험 발사에 성공하고 국가 핵무력 완성에 역사적 대업이 실현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의 핵무력 완성 선언은 한국을 징검다리로 미국과 빅딜을 하기 위한 포석이었습니다. 북한은 이듬해인 2018년 4월 핵실험과 ICBM 시험 발사를 중지한다며 모라토리움을 선포한 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자 다시 핵미사일 개발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2020년 10월 화성 15형보다 사거리가 더 길고 다탄두 탑재가 가능한 신형 ICBM 화성 17형을 공개한 북한은 여러 차례 시도 끝에 이달 18일 화성 17형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따라서 북한 입장에서도 이젠 5년 전에 했던 핵무력 완성 선언이 더는 의미가 없어진 셈입니다. 실제로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는 핵무력 완성 선언 5주년 당일에도 화성 15형은 일절 거론하지 않고 화성 17형만 거듭 언급하며 주체병기, 절대병기로 지켜세웠습니다. 이런 가운데 화성 17형 개발에 참여한 과학자 등이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낸 결의 편지에서 지난 18일 시험 발사를 최종이라고 언급한 대목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의 절대병기인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17형이 최종 시험 발사에서 완전 대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이번 화성 17형 시험을 최종 발사라고 명확하게 밝힌 만큼 당장은 ICBM 추가 발사에 나서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7차 핵실험 임박설이 나오는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도 강조했는데요. 오늘 공개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입니다. 방현덕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어리석은 결정이 될 거라 말했습니다. 궁극적으로 핵실험을 통해서 북한이 뭘 얻으려고 하는지 굉장히 어리석은 결정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핵실험 감행 시 전례 없는 공동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공동 대응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지만 미국과 일본과의 3자 군사 협력을 통한 강경 대응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크게 개략적으로 얘기하면 지금까지 취하지 않았던 그런 대응들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죠. 윤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설득할 영향력과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책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한반도 주변 미군 전략자산 배치로 이어질 것이라 예고했습니다. 아마 더 강력한 전략자산들이 배치될 가능성이 있겠죠. 이것이 중국에도 상당한 부담이 되고 일본의 방위비 증액 추진에 대해선 북핵 위협 가시화에 따른 움직임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열도 머리 위로 미사일이 날아가는데 국방비를 증액 안 하고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윤 대통령은 테슬라나 스페이스X 관련 기업이 국내에 기가 팩토리 등 투자를 할 경우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고 손짓했습니다. 또 한국의 강성 노조가 심각한 문제라며 외국 기업이 노사 문제를 리스크로 생각하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방현덕입니다.
주한미군의 미국 우주군사령부 예하 부대가 창설됩니다.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예하 우주군사령부 부대 창설식 소식을 전하면서 미 중부사령부와 주한미군의 우주군구 구성군 사령부 설립 계획을 올해 안에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준에 이른 것으로 평가가 되면서 주한미군도 외기권으로 날아가는 비행체를 탐지, 감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으로 풀이됩니다. 주한미 우주군은 미국 우주군, 인태 우주군 사령부와 C4I 체계로 연결해서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이후 한반도 내 군사적 긴장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핵 추진 잠수함과 스텔스 전투기 등 전략 자산을 일본에 전개했는데요. 이처럼 이례적인 군사력 과시는 북한을 넘어 중국에 대한 경고로도 풀이됩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미국 핵추진 잠수함 미시간함이 일본 오키나와 인근 해상에서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길이 170.6m, 폭 12.8m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 잠수함입니다. 2,500km 거리에 있는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미국의 순항미사일 토마호크 154발을 실을 수 있습니다.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해상 안보와 억제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군은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22A 등 군용기 30여 대가 무력 시위를 벌이는 모습도 공개했습니다. 전투기와 헬기 등이 집단으로 대형을 이뤄 지상 활주를 하는 이른바 엘리펀트 워크 훈련입니다. 특히 미국이 핵 잠수함의 위치를 공개한 것은 이례적인데 최근 북한이 ICBM 발사를 과시하며 핵 무력 강화를 천명한 데 따른 대응으로 해석됩니다. 동시에 중국에 대한 경고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최근 이뤄진 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 문제뿐만 아니라 대만 해협 문제에 대해 이견을 보였습니다. 중국에 대한 경고가 굉장히 크다라고 봐야죠. 미국이 끝까지 대만 문제를 가지고 중국을 흔들겠다라고 하면 중국도 북한 문제를 가지고 미국을 흔들겠다는 그런 생각을 붙인 것 같아요. 오는 29일은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5주년입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정치적 판단만을 남겨뒀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북한이 이를 계기로 무력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우리 군이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LSAM의 요격 시험에 처음으로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SAM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핵심 무기로 이번 요격 시험 성공에 힘입어 체계 개발은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성님 기자입니다. 한국형 사드로 불리는 장거리 지대공 요격 미사일 LSAM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완성을 위한 핵심 무기 체계입니다. 우리 군은 올해 2월 LSAM 비행 시험에 처음으로 성공한 지 9개월 만에 표적 요격 시험에도 성공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최근 LSAM 시험 발사를 비공개로 진행했는데 대탄도탄 유도탄과 대항공기 유도탄 등 두 종류의 요격 미사일을 쏘아 표적을 명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수뇌부도 LSAM 요격 시험을 참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SAM은 북한 탄도미사일이 고도 50에서 60km쯤 이르렀을 때 요격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 중입니다. 이번 LSAM 요격 시험 성공으로 장거리 요격 미사일 개발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군은 추가 시험 발사와 평가를 거쳐 2024년 말까지 LSAM 체계 개발을 완료하고 2026년부터 양산을 시작해 늦어도 2028년까지는 실전 배치할 계획입니다.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빠른 속도로 고도화하고 핵 위협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LSAM 실전 배치 시점이 앞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 고도 40에서 150km의 상층부 방어는 주한미군의 사드 시스템이 15에서 40km의 하층부 방어는 패트리언 미사일과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2가 맡고 있습니다. 여기에 LSAM까지 실전 배치되면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이 완성됩니다. 연합뉴스TV 지성민입니다. 북한의 ICBM 발사 위협에 대비하려는 것일까요? 미국과 캐나다가 북미 대륙의 대공 방어 임무를 맡은 북미 방공사령부의 미사일 대응 시스템을 현대화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18일 북미 대륙을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발사한 가운데 이런 내용이 공개된 겁니다. 한미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캐나다에서는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의 국방 안보 관계자들이 모이는 헬리팩스 국제 안보 포럼이 열렸습니다. 캐나다 국방장관은 개막 연설에서 지난 6월 발표한 북미 항공우주 방위사령부 노라드의 현대화 계획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This marks the most significant upgrade to Canada's NORAD capabilities in nearly 4 decades. These sites will significantly improve our ability to detect incoming threats at longer ranges. 1950년대 구소련의 공격으로부터 북미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과 캐나다가 창설한 노라드는 러시아와 중국은 물론 북한의 미사일이나 다른 위협을 주시하며 대응해왔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말에 구축된 노라드의 방공 시스템이 최신 장거리 미사일이나 극초음속 미사일을 탐지해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캐나다는 지난 6월 향후 20년에 걸쳐 386억 달러, 우리 돈 약 52조 원을 투입해 노라드의 방공 시스템을 현대화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이튿날 보도자료를 내고 양국 국방장관이 노라드 현대화를 포함한 두 나라의 협력 사항들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8일 북한이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을 요구했고 현지 시간 21일 공개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연합뉴스 한미입니다. 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사실을 전면적으로 과시했습니다. 핵무력 강화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북한이 조만간 추가 도발에 나서게 될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북한은 화성 17형 시험 발사 성공 소식을 연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번 ICBM 발사로 이 행성 최강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보유국의 힘과 위용이 천하를 진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북한을 적대시하는 정책이 청산되지 않는 한 핵무력 강화의 길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강대강 대치를 예고했습니다. 북한의 ICBM 담당 부대도 처음으로 언급됐습니다. 우리 시기의 주체 전략무기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며 대륙간 탄도미사일 부대들과 모든 전술 핵 운용 부대들에서는 고도의 경각성을 가지고 훈련을 강화하여 북한이 당분간 핵무기 개발을 지속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되는 만큼 ICBM 발사에서 나아가 추가 도발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연초부터 거론된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커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의 합동참모본부격인 총참모부에 이어 외무성에서도 한미일 공조체제를 비난하고 나선 데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오히려 좀 긴장을 해야 되는 시기에 왔다고 봐요. 겨울철로 넘어갔을 때도 과거에 보면은 북한에서 핵실험을 했었던 전례들이 꽤 있기 때문에 시기상으로 지금 안 된다라고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북한이 국제사회에 가져올 파급 효과를 고려해 시기를 조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ICBM 발사 그다음 핵실험까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정광석같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정도 상황은 아닐 수 있다. 이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관심을 북한 핵실험을 얼마나 끌 거냐는 거예요. 군 당국도 북한이 핵실험 준비는 마쳤지만 정치적 판단이 변수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하기 전까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당분간 도발 수위를 유지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연합뉴스 TV 신현정입니다.